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업황에 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업황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료품이라든지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됐고요. 네. 이런 이 정책적인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다소 좀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탈탄소로 가는 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15% 정도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럽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럽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자국의 각 국별로 유럽은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에너지 독립 필요성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적으로, 탈탄소 정책은 원래 기존에 추진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에너지 독립 필요성에 따라 그 대체 수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간 가스값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에너지 시장의 구조 자체가 크게 변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 에너지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 제품을 유럽이 안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공백이 계속 휘발유나 등경유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정제 마진은 강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정제 마진 수준, 원유가 높은 수준에 유지할수록 신재생에너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산 가스의 대체 수요로 지금 LNG가 초강세를 이루고 있고요. 이 높은 정제 마진 속에 재생에너지가 가스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가스 수요가 지금 석유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과 맞물려서 이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이 신재생 수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에너지의 전환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쪽은 짧게 말씀드리면 카플레이션에서 자동차 인플레이션에 결합된 신종어인데, 카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이렇게 고유가가 감안될수록 전기차의 매력도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공급망 불안정과 반도체 쇼티지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테슬라 관련된 2차 전지 셀 및 소재 업체의 실적 차별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배터리 조달 문제가 2분기부터는 빠르게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봉쇄 조치로 중국발 그런 부분이 다소 완화된다는 전제합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전력의 가격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가 전년 대비 전력 대비 5배 이상 전력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유럽이 발전원의 20%를 가스 발전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20% 가스 발전에 대한 부분도 신재생으로 대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이 가장 이 높은 가스 가격을 대체할 선택지로는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80%까지 늘리겠고 2035년까지는 100% 목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여전히 30%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영국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95%를 저탄소 에너지로 생산했다. 저탄소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를 동시에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면 다 폐쇄하겠다고 했고요.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크게 국가 수소 전략 발표 예정이 있고요. 중국은 2022년 올해죠. 전체 전력 사용량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12.2%까지 늘리겠다. 기존에 10% 미만한 8% 언더 나왔거든요. 근데 12%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요. 중국 역시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수소를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국내 정부 말씀드려서 국내는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믹스를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탈원전 정책 폐기로 2030년에 원전 비중이 기존의
3.9%에서 33.8%로 대폭 상향을 계획했습니다. 신한은 1, 2호기를 가동하고 3, 4호기 건설 재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향이 달라진 부분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한국 전력 시장에서 원전 비중 확대로 지역별 에너지 수급 불평등이 심화가 우려될수록 원전과 함께 이 분산형 전원,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의 그 답은 신재생에너지였다. 그래서 여전히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각국의 정부 정책별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이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좀 괜찮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금 연간 실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실적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도 큰 의미에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출은 4조 3,420억에 영업이익은 2,590억으로 매출은 한 2%대 감소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익률 6%로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OEM사의 부품 이슈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따른 대부분 전반적인 업계가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수급 이슈는 완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비용단에서 현대차와 그 GM 리콜의 불량을 우선 대응하면서 이 부분에 따라 매출이 소폭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재료 급등과 이 리콜 부분의 일회성을 털고 지금 메탈 가격, 그러니까 원소재 가격을 장기 계약으로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가격 구조에 원재료 가격 구조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탈에 연동된 가격을 판가에 대부분 다 배터리 셀업체도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 전가에 유의한 점, 그리고 공정 자동화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북미와 조인트 벤처로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원통형 증설 프로젝트도 앞으로 계속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 전체 투자가 4조 대비 75% 증가한 7조까지 2025년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풀캐파를 지금 520기가와트시까지 돌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북미에서 41%, 아시아 37%, 유럽 22%로 북미와 아시아, 유럽이 고르게 총 캐파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 배터리 출하량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11% 증가한 31기가와트로 판매 단가가 147달러로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2분기에도 꾸준히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을 전이하는 부분인데요. 7% 상승을 나와서 한 157달러까지 배터리 이 셀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판매량과 단가,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간 매출은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 나온 게 17.9조인데요. 제가 이거 그 IR 담당자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이 작년 17.9조 대비 8% 증가 19조로 예상하고 있는데 19조 상당히 가능성 있다. 가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1분기 말 그 GM하고 조인트 벤처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리고 폭스바겐 포함해서 연간 수주가 지금 1분기에만 봐도 지금 300조 이상을 수주로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수주 잔고도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이 원통용 전기차 캐파를 20기가와트씩 계속 증가를 해서 연간으로는 60기가와트씩까지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간 실적으로 좀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은 14% 증가한 약 12조 2천억대, 영업이익은 다소 한 7% 감소한 6,8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률은 한 5.65%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부분이 좀 빠르게 벌크업이 될 경우에는 연간 매출 좀 상향의 의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풍력 쪽의 CS윈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조 7천억대로 약 41%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5% 정도 증가한 1,200억대에서 1,3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꾸준히 좋아져서 한 7.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서 가장 실적이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인 OCI 같은 경우도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42% 증가 2조 6,900억대. 그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도 약 전년 대비 96% 증가 한 3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기저 효과는 있지만 이익률 측면에서 한 11%까지 이익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익률이 좋네요. 네, 이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네. 다음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인데 OCI 이 밑단에 있는 계열사인데 SGC 에너지라고 옛날에 군장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장에너지가 지금 연 매출은 2조 6,900억대로 연간 42% 증가하고 이익 역시도 96% 증가한 한 3천억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잘못 설명드렸는데 OCI 같은 경우는 매출은 26% 증가한 4조 900억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 증가 한 7천억대로 다시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18%까지 이익률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관련돼서 태양광을 제외한 풍력과 이 에너지 집단 사업부에서 좀 실적이 연간으로 좀 굉장히 높은 실적 증가 폭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심 종목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SGC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좀 잘 알려지진 않는 이 집단 에너지, 그러니까 유연탄과 바이오매스라면 뭐 생활 찌꺼기 여러 가지 뭐 살림 찌꺼기, 조경 찌꺼기 이런 그런 찌꺼기를 이용해서 바이오매스를 혼합해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는데요. 이 열병합 발전소의 키포인트는 SMP라고 하는 한국전력이 전력업체로부터 사오는 이 판매가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92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여름에 이제 전력 대란에 맞춰서 평균 180원대 후반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SGC 에너지는 계속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면서 연료단에서 유연탄 대신에 바이오매스로 원가를 계속 절감하고 있고요. 바이오매스가 85% 연 혼합 비중으로 이 전체 395메가와트에서 지금 총 한 50%가 넘는 한 310메가와트를 다 85% 바이오매스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42% 증가하고 이익 단에서 95% 증가해서 상당히 실적 증가폭이 크다. 그래서 S&P는 LNG 스팟 가격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동하는데 LNG 가격 상승분이 S&P에 지금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최근에 발전 SGC 그린파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가동 효과도 계속 기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에서 숨겨진 알짜 주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두 종목 준비를 하셨는데 한 종목만 듣고요. 한 종목 이름만 좀 알아볼까요? 네, CS 윈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CS인데 잠깐 얘기하셨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